드리면은 작년 11월 11일, 12일에 이제 기자협회부가 네이버에서 많이 본 그 페이지 뷰 점유율을 이거 조사를 했는데 중앙일보가 1위였고 그리고 조선일보가 2위였고 중앙일보가 19.89% 그리고 조선일보가 10.77% 3위가 연합뉴스, 4위 한국경제, 국민일보, 서울신문, 머니투데이 이런 식으로 갔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페이지 뷰 많이 나온 그 효율성이 좋았다라고 얘기한 거 상위 3, 4가 중앙일보, 조선일보 그리고 머니투데이거든요. 1위, 2위, 7위 지금 기자협회부가 조사했던 거하고 상당히 일치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MBC 스트레이트에서 보도했던 것도 당시에 그 빅데이터 업체한테 네이버 뉴스를 조사를 해서 헤드라인 뉴스를 조사를 한 결과 많이 노출된 언론사가 중앙일보가 점유율 15.7%, 그 다음에 연합뉴스, 그 다음에 조선일보, 세계일보, 한국경제인데 어찌됐든 중앙과 조선이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이게 공통적으로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MBC 스트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이제 포털의 보수화라는 결론을 내렸는데 당시에도 많은 이견들이 제기가 됐고 이거는 결국은 언론의 상업하고 포털의 상업화다라는 결론을 내리는 게 더 낫다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했죠. 그래서 결국은 그 연장선상에서 이거를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거 보도에 국한돼서 이걸 이제 집중적으로 보셨고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비슷한 맥락이다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포털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좀 근원적인 문제까지 돌이켜 봐야 될 것 같은데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에서 매년 조사하는 그 디지털 뉴스 리포트를 보면은 2020년 작년에 그 뉴스 홈페이지 언론사 홈페이지 직접 방문율을 보면은 40개국 중에서 한국이 최하위를 기록했는데 계속 최하위입니다. 4%를 기록했어요. 그 전년도에도 4%였고요. 핀란드나 이런 데는 60%를 기록을 했고 평균 20몇 %인지 정확한 수치가 기억이 안 나는데 23%인가 28% 그랬습니다. 평균이.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꼴찌예요. 압도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네이버에서다. 네이버와 다음에서 본다라는 거고 그만큼 여론에 대한 어떤 영향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크다라는 건데 그래서 그 지금 김동건 박사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신문협회나 언론단체에서 네이버의 알고리즘을 공개하라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효용이 있는 것인가? 알고리즘을 공개한다라는 것은 사실상 그 알고리즘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더 많은 페이지 뷰를 따먹겠다라는 언론들의 어떤 속내를 지금 저는 읽을 수 있거든요. 예전에 네이버가 어떤 정책들을 바꿀 때마다 춤을 췄죠, 언론사들이. 그래서 키워드들을 한참 동안 이상한 말도 안 되는 키워드들을 막 끼워 넣어가지고 그게 페이지 뷰수를 늘리는데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는 어떤 정확하진 않습니다. 어떤 속설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상한 단어들을 막 끼워 넣었던 시절이 있었고요. 어찌됐든 거기에 맞춰서 지금 모든 것들이 진화를 해오고 적응을 해왔는데 근본적으로 페이지 뷰를 더 많이 따내기 위한 장소로서 네이버 뉴스란이 이용되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네이버 뉴스가 완전 초창기 때를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일관되게 왔던 경향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언론의 지금 환경들을 봤을 때 이거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포털과 언론과 그리고 독자까지 셋이서 같이 좀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고 같이 좀 고민을 풀어야 된다는 거죠. 언론만 탓할 수도 없고 포털만 탓할 수도 없고 독자만 탓할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의 이제 고민은 그건 겁니다. 조선과 중앙이 투자를 많이 했어요. 투자를 많이 해서 결국은 좋은 성과를 냈다. 언론사 입장에서는 좋은 성과를 냈는데 이게 한국 저널리즘의 발전에 그러면 도움이 된 것이냐 라고 했을 때는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거죠. 증오를 부추기는 방식의 선거보도, 정치 혐오를 부추기는 방식의 이제 선거보도가 주를 이뤘다라는 거고 그게 이를테면은 중국 동포에게 선거권을 주느니 마느니 이런 보도 같은 게 이제 대표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의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그 진지함이라는 거는 저는 이제 포털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넘어서 포털을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좀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다라는 거예요. 이미 해볼 수 있는 웬만한 실험은 저는 다 해봤다고 봅니다. 이 실험, 저 실험,
직접 링크, 그러니까 콘텐츠 제휴가 아닌 뭐 직접 홈페이지로 가는 방식 다 해봤지만은 결국은 언론의 상업성 이런 것들만 더 두드러졌고 각자 혁신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네이버에 보내는 기사와 자사 홈페이지에 거는 기사가 완벽하게 분리가 돼 있어요. 그런 회사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한마디로 자사 홈페이지에 걸면은 쪽팔린 거죠. 뭐 좀 거친 용어인데 자사 홈페이지에 이거를 헤드라인으로 걸면은 쪽팔리니까 그냥 네이버에서 그냥 소비를 시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온라인 뉴스 브랜드 인지도가 한국이 전 세계 또 꼴찌거든요. 왜냐하면 네이버에서 봤기 때문에 그게 조선일보 기사인지 한겨레 기사인지 23%만 그걸 기억한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러니까 최하위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서는 장사만 하겠다라는 것들이 정치든 경제든 사회든 모든 분야에서 다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경향성을 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전 뭐 굉장히 이거 분석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고 공을 많이 들인 거 이렇게 정말 뭐 칭찬을 할 수밖에 없고요. 결론은 어쨌든 이제는 좀 우리가 저널리즘의 품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은 좀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포털을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이거는 근데 모든 언론사들이 한꺼번에 동시에 빠져나오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다라고 한다면은 포털에게 좀 책임을 묻는 방식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포털이 이제는 좀 손을 떼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상당히 많은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포털이 뉴스에서 손을 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일이 있으니까 김의겸 의원 같은 분이 정보 포털을 만들겠다 이런 황당무계한 지금 발언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그런 한겨레에 계셨던 분이 뭐 한겨레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발상을 하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이런 엉망진창의 지금 현상, 정치권과 언론계가 다 같이 만드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처럼 이렇게 포털이 뉴스를 전제를 해가지고 하는 나라가 일본하고 한국밖에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뭐 아주 작은 작은 나라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본의 야후재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대형 언론사, 뭐 아사히, 요미우리, 뭐 이런 주니치 이런 데들은 다 빠져 있거든요. 중소형 언론사들만 있고 다 이제 구독 이제 뭐 이런 형태로 온라인 구독 이런 형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이버에서 이제 온라인 구독을 지금 모델을 지금 시작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많은 우려들과 또 어떤 기대 이런 것도 나왔는데 결국은 그게 지금 앞에서 언급됐던 조선일보나 중앙일보가 아마 가장 먼저 도입을 할 텐데 이거의 구독이 진정으로 독자들이 너무너무 좋은 기사들을 볼 수가 있어서 구독을 할 것인지 아니면 기업에게 백구자 사라 라고 강매를 해서 기업에서 팔고 다닐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후자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거기에 모 언론사가 얘기를 다른 분한테 들었는데 기자를 3명을 배치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3명을 가지고 좋은 구독 기사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구독을 돈을 내고 할 정도로? 결국은 이거는 또 다른 협찬의 또 다른 이제 변형으로서의 강매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네이버가 저는 계속 얘기하는 건데 네이버가 뭐를 하나 할 때마다 뭐가 사태가 더 악화되는 느낌이 매우 강합니다. 예. 네이버는 결국은 구독도 자기 가두리 양식장에서 지금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이버가 물론 포털이라는 것이 굉장히 좋은 장점도 있어 왔죠. 긍정적인 것들이 있어 왔는데 이제는 저는 부정적인 것이 압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무도 품질 경쟁을 할 유인이 없어요 지금. 품질 경쟁 한다고 해서 신문 구독은 이미 끝났고요. 신문 구독 시장은 그냥 광고 최소한 받기 위해서 그냥 플랫폼을 유지하는 것뿐이지 아무 의미가 없고 자사 홈페이지에는 4%밖에 안 들어오고 네이버에서는 저질 기사 아니 상업적 기사만 이렇게 보고 있고 도대체 좋은 기사를 써야 될 유인이 대한민국에 존재를 하는가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전에 이제 공유지의 비극 그리고 죄수의 딜레마 이런 말씀을 이정환 대표님이 하셨는데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비슷한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결국은 이거는 포털이 결단을 해야 되는 거고 포털이 결단을 하게 만들려면은 사회적 압력이 존재해야 됩니다. 포털은 지금 3억 뷰 중에서 1억 뷰를 뉴스에서 뽑아내고 있어요. 이게 점점 줄어들고는 있지만 아직도 10년, 20년은 장사를 할 수 있는데 버릴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포털 입장에서 보면 훨씬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사회적 압력이 이제 해야 된다. 그럼 여론 조성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엉뚱하게 김의겸 의원님처럼 뭐 여기에 의견이 좀 갈리긴 했지만은 뭐 뉴스 전국 포털을 만들겠다 이런 거를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은 언론을 좀 정상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저널리스트로서 저널리스트 출신으로서 좀 그런 정치인들이 지금 이것을 고민을 같이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